내가 했던 실수들을 당신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이 가까운 이보다 오히려 낯선 이에게 더 친절하다는 사실이다. 아버지와는 대화를 나눈 지 너무나 오래된 딸이 길을 헤매는 여행객을 보면 먼저 다가가 길을 알려준다. 친한 친구와 연락한 지 오래되었다고 한탄하는 박 대리는 같은 회사 팀원들과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 술자리를 한다. 서글서글하고 친절해 회사에서 스마일맨으로 통하는 최 과장은 집에만 들어가면 입을 봉한 듯 말이 없어진다. 낯선 이를 만나면 호의를 보이며 그의 말에 귀 기울이던 사람들이 가까운 이에게는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힘들지? 라고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주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마치 각자의 섬에 고립된 듯이 살아간다. 그리고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한다. 길거리에서 만난 친절한 이가 알고 보면 남편을 원망하는 아내고 아버지를 본체 만체하는 아들이며 사랑하는 이와 크게 싸워 마음을 다친 사람이고 친구들과 연락한 지 반년이 넘은 무심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사람들과는 잘 지내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각자의 섬에서 외롭다고 말하는 걸까? 무엇이 당신과 나 사이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있는 걸까? 나 또한 60여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났다. 생각해보면 나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친구들을 만나 성장했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무수히 많은 이들로부터 세상을 배우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 때론 그 과정에서 상처받기도 했고 상처 주기도 했다. 때론 억울했고 때론 누군가가 미웠고 때론 화가 났으며 때론 너무 슬퍼 눈물이 났고 때론 마음을 다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40살까지만 해도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낸 내가 자랑스러운 나머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자만했다. 까짓것 세상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할지 몰라도 나는 그들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고백하건대 내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도 했다. 나 없이는 집이고 병원이고 환자들이고 다 잘 지내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한 것이다. 물론 가족과 친구들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하루하루 살기 바쁜 나는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전한 적이 없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피상적으로만 고마움을 느꼈을 뿐 그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다. 어느 날엔가는 엄마, 환자들 얘기만 들어주지 말고 내 얘기도 들어주면 안 돼? 라는 딸에게 지금 엄마가 바빠서 그러는데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 라며 짜증을 낸 적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일과 육아를 은근슬쩍 나한테 미루는 남편을 미워했고 일하랴 살림하랴 바쁜 나에게
자기 아들 챙기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시어머니를 원망했으며 내가 바쁜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와 도와달라고 말하는 동료들을 얄밉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저 힘들고 피곤하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런데 2001년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 진단을 받고 결국 2014년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 문을 닫게 되자 나를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너무 아파서 그 사실조차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고통이 잦아들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렇게나 많던 지인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주변은 고요하고 적막했다. 게다가 세상은 나 없이도 멀쩡하게 잘 돌아갔다. 그제야 나는 늘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손을 마주잡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눈을 보면서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그러자 과거에 내가 건성으로 대했거나 의례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 중에는 스쳐 지나갈 인연들도 있었지만 붙잡았어야 할 소중한 인연들도 있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나는 그것을 놓치고 말았다. 30여 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활동하며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을 그들 모두 마음이 아파 나를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그들을 가장 아프게 만든 사람들은 바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싶었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못나고 열등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을 싫어하게 되거나 떠나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상처가 너무 아팠던 그들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적당히 자신을 감춘 채 살아가기를 택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만 막상 상대방이 다가오면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기를 반복한다. 아니면 뭔가를 아주 특별하게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완벽해지려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 지쳐버린다. 더 이상 노력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깊은 우울뿐이다. 하루하루 사는 게 의미 없고 그저 힘들다고 느끼는 그들은 끝내 내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처 입기를 두려워하는 한 그들은 상처에서 끝내 벗어날 수 없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남들에겐 꽁꽁 감춰왔던 못나고 약한 모습을 그에게 보여도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즉 상처 입기를 각오해야만 그토록 원하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상처 입기를 각오했더라도 막상 가까워지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상대방이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고집하면 화가 나기 때문이다. 한없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이 자기 고집을 부리면 그가 낯설게 느껴지고 그만큼 멀게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안 그래도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마저 내 맘 같지 않으면 우울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거라고 애써 스스로 위로해봐야 끓어오르는 화를 어쩌지 못해 우라통이 터진다. 그러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방이 미워지고 자연히 그를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얼굴을 안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인간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관계를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큼 지옥 같은 일도 없기 때문이다. 관계의 지옥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역시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걸까? 부끄럽지만 나 또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아니, 지옥 같은 관계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가는 대신 나는 내 관점을 바꾸는 방법을 택했다. 혹시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닌지, 애초에 내가 포기하거나 버려야 할 것은 없었는지를 자문해 보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일과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데는 소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생각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만 열중해도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동안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안해졌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피곤하고 일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 나를 찾아주는 모든 사람이 고맙고 반갑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무척이나 즐겁다. 작년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약을 먹었는데도 갑자기 몸이 굳어버려서 음식 차리는 것도 못 도와주고 설거지도 못하고 숟가락질도 잘 못해서 친구가 떠먹여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야 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 같은 내가 너무 싫었다. 그런데 내 표정이 안 좋은 것을 눈치챈 한 친구가 그렇게 말해주었다. 해남아, 너는 그냥 그렇게 있어주기만 해도 좋아. 아무 쓸모없는 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엉엉 울고 말았다. 그동안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통을 홀로 견디며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한 것이다. 한참을 울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것은 없지만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 어떤 고통이 와도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얻었다. 그런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는가? 그런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나는 당신 곁에도 그런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란다. 아니, 적어도 내가 40살이 되도록 저질렀던 실수를 당신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서로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면 누군가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법과 함께 잘 기대는 법을 배워서 당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 2018년 1월
김해남